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14살 리아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 이야기를 쓰는 것도 사실 조금은 망설여졌어요. 누가 관심이나 있을까 싶기도 했고, 또 제 얘기가 그렇게 특별할까 하는 의심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마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또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서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서울은 정말 빠른 곳이에요. 모든 게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빨라야 한다는 분위기가 당연한 세상. 그런데 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뭐든 한 박자 느린 아이였어요. 남들이 한 번에 이해하는 걸 저는 3번, 4번 곱씹어야 했고, 남들이 다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쯤 겨우 시작하는 아이였어요. 특히 학교에서 그게 심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제 머릿속엔 수천 개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이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버리기 일쑤였죠. 친구들은 웃고 선생님은 한숨 쉬고 저도 모르게 제 어깨는 점점 움츠러들었어요. 그리고 올해 학교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성향점수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학생, 개개인의 성향을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진로를 미리 결정해주는 거였어요. 테스트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창의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문항도 있었어요. 결과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참혹했어요. 창의성 부족, 집중력 저하, 문제 해결 속도 느림. 학교에서는 제 점수를 바탕으로 저를 공업계 고등학교에 배정했어요. 친구들은 과학고, 외고, 국제중으로 배정되며 자랑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리아야,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하고 응원해주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 말조차 부담스러웠어요. 마치 넌 여기까지 하라는 말을 돌려서 듣는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은 표정이 굳었어요. 공업계 고등학교? 수혁이랑은 다른 데네. 너도 좀 더 열심히 했어야지. 단 한마디로 저를 무너뜨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방에 틀어박혀 엎드려 울었어요. 나는 진짜 쓸모없는 애인가 봐. 수없이 반복하며 제 자신을 미워했어요. 가방도 교복도 책도 심지어 제 이름조차 싫었어요. 그러다 무심코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 아주 오래된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할머니, 민정 할머니가 써주신 편지였어요. 할머니는 제게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라고 늘 이야기해 주셨던 분이에요. 편지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리아야, 빠르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단다. 내가 느린 건 너만의 세계를 그리는 방법이 다른 것뿐이야. 다른 속도로 걷는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란다. 그 순간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할머니 말이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세상은 빠른 사람만 인정하는데. 제 안에서는 싸움이 시작됐어요. 하나는 포기하자는 마음, 다른 하나는 혹시라는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혹시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아주 작은 용기였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시작이 될 거라고는 그때는 몰랐어요. 학교는 저를 포기한 듯했어요. 아무도 저에게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선택받은 길을 열심히 가라는 말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쩌면 제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빛을, 그리고 할머니가 말했던 다른 방식으로 빛나는 별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내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 확인해보자. 처음엔 저 자신조차 믿지 못했어요. 공업계 고등학교라니 진로 상담조차 없었던 애가 무슨 실험이냐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무렵 저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어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김윤서 선생님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하기로 할게요. 편지를 읽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매일 밤마다 같은 생각을 반복했어요. 나는 진짜 쓸모없을까? 할머니 말처럼 다른 방식으로도 빛날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서로의 점수를 비교하며 숨은 우열을 나누었고 선생님들은 점수가 높은 아이들에게만 관심을 집중했어요. 저는 점점 더 그림자처럼 지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수학 시간, 김윤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던 중이었어요. 다들 이 문제 풀어봐. 제한 시간 5분이야. 칠판에는 복잡한 패턴의 수열 문제가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다른 아이들처럼 저도 당황했어요. 숫자들은 규칙이 없는 듯 뒤죽박죽 섞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문제를 들여다보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찾아왔어요. 숫자들이 무작위로 흩어진 게 아니라 어디선가 봤던 흐름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모르게 익숙했어요.
저는 재빨리 펜을 들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숫자들을 다시 배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점점 손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5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정답을 찾았어요. 숨을 죽이고 손을 들었어요. 교실은 조용했어요. 윤서 선생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리아야, 풀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칠판에 나가 조심스레 풀이 과정을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웅성거렸어요. 리아가? 거짓말 아니야. 저 애가 어떻게? 윤서 선생님은 조용히 제 풀이를 들여다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맞아. 정확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노력을 인정해준 느낌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윤서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리아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교무실로 따라갔어요. 윤서 선생님은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시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숫자나 패턴을 보는 게 편하니?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 적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냥 남들보다 느릴 뿐이라고 생각했지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가끔 흐름처럼 보여요. 그냥 직관적으로요. 제 말에 윤서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셨어요. 리아야, 혹시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생각 있어? 특별 프로그램이요? 응. 너처럼 패턴 인식이나 추론에 강한 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프로젝트야. 정식 시스템 외에서 운영되는 비공식 프로그램이지. 내가 원한다면 한번 도전해 볼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설레기도 했고 한편으론 무섭기도 했어요.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학교 정규 커리큘럼과는 다르게 이 프로그램은 자율적으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걸 목표로 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생소했어요. 매일 저녁까지 남아서 문제를 풀고 자료를 분석하고 때로는 스스로 공부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힘들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행복했어요. 비록 느리지만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저에게는 큰 성취감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안에 숨겨진 능력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빠르진 않지만 깊게 파고드는 힘. 남들이 놓치는 작은 틈을 찾아내는 눈. 그리고 무엇보다 나다운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박진우 이사장. 성향점수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이자 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시스템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모든 것은 점수로 결정되어야 하며 예외는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죠. 윤서 선생님이 제 특별 프로그램 참여를 정식으로 요청했을 때 이사장은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성향점수 하위권 학생에게 자원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로 저는 또다시 낙인 찍힌 기분이었어요.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하지만 윤서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비공식적으로라도 저를 지원해 주셨고 늘 제게 말해 주셨어요. 리아야, 시스템이 틀릴 수도 있어. 아니, 시스템이 틀릴 때도 있어.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를 믿는 거야. 그 말은 저에게 구명줄 같았어요. 그리고 그 무렵 학교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AI 패턴 분석 대회라는 이름의 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프로젝트였어요. 이 대회에서 입상하면 성향 점수와 무관하게 성취를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O 심지어 projeto Juntos 학교법기관에서도 Educar, que 관심을 premia 가지는 todas as 대회였어요. áreas da educação. 저는 결심했어요. 이 대회에 참가해서 제 힘으로 증명해보겠다고. 시스템이 틀렸다는 걸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내 속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도.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솔직히 저는 두려움이 반, 기대가 반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절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윤서 선생님도 수혁도 그리고 어린 시절 저에게 다르게 빛나도 괜찮다고 말해줬던 할머니도요. 하지만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어요. 우선 대회 주제 자체가 난관이었어요. 비정형 데이터 속 숨은 패턴 찾기. 이건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엉켜있는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야 했죠. 미리 주어진 교과서나 공식도 없었어요. 모든 걸 스스로 분석하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야 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팀을 짜고 첨단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반면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초보였고 데이터 분석이란 걸 처음 해봤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화면 가득 쏟아지는 데이터 숫자들만 봐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나는 역시 안 되는 건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수혁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리아야, 넌 내 방식대로 해. 너는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애잖아.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조금씩 그 말이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내 방식 흐름. 그래서 저는 데이터 하나하나를 숫자로 보기보단 이야기처럼 보기로 했어요. 숫자들이 흘러가는 방향, 변화하는 리듬, 규칙이 생겼다 사라지는 타이밍. 남들은 프로그램을 돌리며 빠르게 분석했지만 저는 하루에 겨우 몇 줄 읽는데 만족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천천히 진심을 다해 데이터와 마주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순간 데이터 속에서 규칙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치가 오를 때마다 어떤 신호가 먼저 생기고 변곡점이 나타나는 패턴. 그리고 그 패턴이 다시 전체 흐름을 바꾼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찾아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거야. 저는 그 규칙을 정리하고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데이터를 잘못 읽어 좌절한 날도 있었고 분석을 거듭한 끝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했던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들지 않았어요. 제가 제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행복했거든요. 대회 당일이 다가왔어요. 교복을 입고 대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 뛰었어요.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노트북을 펼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 안에서 가장 느리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참가자일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아.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제 발표 차례가 왔어요. 단상 위에 서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를 꺼냈을 때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입니다. 제가 발견한 패턴은 숫자의 흐름입니다. 관중석에서는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복잡한 수식과 최신 기술을 내세웠는데 저는 그저 흐름이라니. 조롱하는 듯한 시선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제가 읽어낸 데이터의 리듬, 숫자 변화의 사소한 징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결과. 프로젝터에 띄운 화면에는 복잡한 수식을 대신해 물 흐르듯 변화하는 그래프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한 규칙대로 변화가 예측되는 순간마다 정확히 일치하는 데이터 포인트가 찍혔어요. 관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심사위원들도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빠른 답을 요구하지만 느린 흐름 속에도 숨겨진 규칙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숨은 규칙을 찾아낸 과정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리고 그때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이어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제 눈가에 뜨거운 게 맺혔어요. 나는 해냈어.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대회가 끝난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박진우 이사장이 저의 대회 참가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성향 점수 하위권 학생이 비공식 프로그램을 통해 출전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었어요. 학교 측에서는 당황했고 심사위원단도 혼란스러워했어요. 리아는 출전 자격이 없습니다. 결과는 무효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모든 감정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멍하니 대회장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윤서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리아야, 포기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았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래서 저는 규정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문구를 발견했어요. 비공식 특별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하여 프로젝트 참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저를 살렸어요. 저는 규정집 복사본을 들고 대회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직접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했어요. 저는 학교가 운영한 특별 프로그램 이수자로서 대회 출전이 정당합니다. 규정집 제37조 2항을 근거로 합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운영위원회는 긴 논의 끝에 저의 출전과 결과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다시 무대 위에 섰어요. 이번에는 당당하게. 나를 증명해냈어.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을 때 저는 무대 위에 서서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이었지만 이상하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조금은 따뜻했어요. 그들의 박수 소리, 환한 조명, 저를 바라보는 수많은 눈빛이 그날의 저를 감싸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이 자리까지 왔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어요. 나고자라고 불리던 아이가, 느리다고 무시당하던 아이가 결국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는 사실은 학교 안팎을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수많은 매체들이 학교로 몰려들었어요. 점수 시스템의 허점, 나고자의 반란, 다른 방식으로 빛난 소녀. 저를 다룬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얼떨떨했어요. 모두가 저를 주목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저처럼 시스템에 의해, 점수에 의해, 기준에 의해 틀렸다고 낙인 찍힌 수많은 아이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학교는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박진우 이사장은 큰 비판을 받았어요. 성향 점수라는 절대 기준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짓밟았는지 세상이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학교는 성향 점수 시스템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앞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교육 방침을 바꾼다고 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뀐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세상은 빠른 걸 좋아했고 여전히 점수는 힘이 셌어요.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외친 작은 변화의 목소리가 파문처럼 번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벅찼어요. 수혁은 여전히 제 곁에서 든든한 친구로 남아있었어요. 와, 내가 뭘 했어. 넌 특별한 애라고.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아마 그 웃음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아주 환하고 단단한 웃음이었을 거예요. 윤서 선생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리아야, 고마워. 내가 보여줬어. 세상은 숫자로만 재단할 수 없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또 하나의 결심을 했어요. 나처럼 느린 사람들, 나처럼 틀렸다고 여겨진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 그건 막연한 꿈이었지만 분명한 꿈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조용한 일요일 아침, 저는 할머니가 계신 낡은 무덤가를 찾았어요. 바람이 살랑거렸어요.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할머니, 저 해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할머니가 말했던 그 다르게 빛나는 별저였어요.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방식대로 살아볼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누구도 내 속도를 조롱할 수 없게, 누구도 내 방식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게, 나는 나의 세계를 끝까지 걸어갈 거야. 지금도 가끔은 흔들려요. 빠르게 달리는 세상을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남들이 훨씬 앞서 나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요. 괜찮아, 리아야. 너는 너만의 속도로, 너만의 방식으로 누구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 그리고 다시 한 발짝, 천천히 하지만 단단히 걸어갑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의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당신이 틀린 건 아닙니다. 세상은 빠른 것만을 칭찬할지 몰라도 진짜 아름다움은 자신만의 속도로 빛나는 그 모습 속에 있어요. 저는 리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제 세계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